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강 중국 쇼핑몰 입점 자료 준비하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핀도도라는 중국 역직구 쇼핑몰을 선정하고 입점 유형에 따른 제출 자료 그리고 수권서와 상표 등록증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유형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입점 유형에 따른 제출 자료 플러스 공통 자료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입점샵의 명칭에 대해서 정리를 한 후에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입점 프로세스를 직접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쇼핑몰 입점 자료 준비하기 해서 지난 강의에 진행했던 중국 쇼핑몰 입점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중국 쇼핑몰 입점 유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샵, 지지엔텐이라고 하는 플래그샵과 매장형 플래그샵, 그 다음 대리점, 편집샵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 유형에 따라서 제출하는 자료가 다소 상이하고 그 유형이 그 절차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할 사항들을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지엔텐이라고 하는 이 플래그샵은 브랜드 운영사와 1급 수권서를 가진 대행사가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브랜드 운영사의 경우 상표 등록증의 권리자가 만약 개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그 운영사에 별도로 수권서를 발급하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브랜드 운영사가 아니라 브랜드 운영사가 발급한 수권서를 가진 대행사도 역시 플래그샵으로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그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유입량 이런 데서 플래그샵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플래그샵으로 입점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장형 플래그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 주체의 상표 등록증과 브랜드 상표 등록증, 1급 수권서 또는 1급 수권서 대신에 구매 증빙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매장형 플래그샵과 플래그샵의 공통점은 일단은 샵에 노출되는 명칭 자체가 둘 다 플래그샵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그 플래그샵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역시 이제 그 매장형 플래그샵과 플래그샵의 이제 다른 점은 플래그샵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만 판매하는 그런 샵이고, 매장형 플래그샵은 한국어로 말하자면 이제 올리브영이라든지 랄라블라라든지 이런 매장의 얘처럼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한꺼번에 파는 그런 플래그샵으로 볼 수 있고, 브랜드 운영사가 아니더라도 브랜드 운영사가 직접 발급한 1급 수권서만 있으면 매장형 플래그샵으로 입점이 가능하고, 다만 이 운영 주체의 상표 등록증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표 등록증의 경우에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라면 역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 등록증과 동일하게 이 증빙을 제출하면 매장형 플래그샵으로 입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리점의 경우 상표 등록증과 1급 수권서, 2급 수권서를 동시에 제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존마이덴이라고 해서 이 대리점의 경우에는 그렇게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다음 네 번째 편집샵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수적으로 가장 많은 그 쇼핑몰의 형태가 되겠고, 상표 등록증, 그러니까 브랜드 상표 등록증이겠죠. 그 다음에 급수별 수권서. 급수별 수권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브랜드 A라는 브랜드 운영사가 대행사 B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발급한 수권서를 1급 수권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2급 수권서는 역시 B라는 대행사가 C라는 대행사에게 다시 수권서를 발급했을 경우 이것을 2급 수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편집샵의 경우에는 1급 수권서, 2급 수권서, 3급 수권서 또는 4급 수권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너무나 그 약간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권서 대신에 구매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매장형 플래그샵과 동일한 케이스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입점 유형별 수권 관련 제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입점 주체의 영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영문 사업자 등록증은 법인이든 아니면 두 번째로는 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는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문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한글에 영문 명칭을 기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입점을 할 샵의 영문 명칭을 먼저 확정을 하신 다음에 그 영문 명칭을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에 가시면 직접적으로 영문 명칭도 영문 명칭을 수시로 바꿀 수도 변경할 수도 있고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대표자 여권 컬러 스캔본이 있는데 이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 여권 컬러 스캔본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뭐냐면 여권에 기재된 영문 명칭과 영문 사업자 등록증 상에 기재된 대표자의 영문 명칭이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 영문 명칭을 정확히 기재를 하신 후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입점 등록 휴대폰인데 이것은 한국 휴대폰을 말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점 시에 등록할 한국 휴대폰은 등록 시에 반드시 인증 문자를 받게 됩니다. 입점한 후에도 프로모션 참가라든지 쇼핑몰 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국 휴대폰으로 인증 문자가 가서 인증 문자를 입력한 후에 변경 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 휴대폰 번호가 바뀐다든지 관리자 휴대폰 번호가 바뀐다든지 변경 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분실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중국적 관리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입점 프로세스에서 직접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중국적 관리자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QR코드가 전송이 되고 이 QR코드를 중국적 관리자가 스캔을 해서 이 중국적 관리자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중국 국적 관리자를 먼저 섭외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그 중국 국적 관리자를 등록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한국에 있는 그 한국 현장에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QR코드를 중국의 지인이라든지 친구 또는 사업상 연관이 있는 분에게 전송을 하면 그 관리자 직접 스캔을 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중국적 관리자는 반드시 평상시에 연락이 가능한 이 관리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이제 플랫폼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적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이 닿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신뢰할 수 있고 항상 연락이 닿는 이 관리자를 중국적 관리자로 등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적 관리자의 위챗 계정이 필요합니다. QR코드를 전송을 하면 위챗으로 스캔을 해서 이 위챗 계정과 함께 중국적 관리자가 등록이 되고 이 중국적 관리자의 신분증도 역시 제출을 해야 하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관리자를 지정을 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국적 관리자를 섭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단위에 이제 중국 마케팅 관리자가 있을 때는 중국적 관리자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직접 이제 또 등록을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중국적 관리자가 현재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리 이제 중국의 친구라든지 중국적 관리자의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사업상 관리자 사업상 거래처라든지 이쪽에 있는 관리자를 섭외를 하셔가지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이런 중국적 관리자를 등록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이 입점샵의 명칭입니다. 이것은 이제 등록 다음 시간에 이제 직접 이제 입점 신청을 할 때 이제 시연이 되겠지만 입점샵의 명칭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 번 그 리뷰를 하셔가지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점샵의 명칭도 이제 입점 유형에 따라서 플래그샵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순서대로 판매 상품의 브랜드명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상품 카테고리를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명칭이 꽝팡 하이와이 지지엔디라고 해서 이 꽝팡이라는 단어는 official이라는 중문 명칭입니다. 그래서 official 해외 플래그샵 이 명칭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그 특이사항은 이 플래그샵 같은 경우는 이 꽝팡이라는 이 official이라는 명칭이 같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플래그샵과 매장형 플래그샵을 잘 구분하셔서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숙지를 좀 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장형 플래그샵 같은 경우는 입점 주체 회사의 그 브랜드명이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상품 카테고리 여기도 역시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와이 GND라고 해서 꽝팡이라는 이 오피셜이라는 단어는 이 매장형 플래그샵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꽝팡이라는 단어는 이제 공식이란 뜻이죠. 오피셜, 공식몰이라는 뜻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꽝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오피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역시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되겠죠. 세 번째 대리점의 경우 첫 번째로는 판매 상품 브랜드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와이, 쫀마이, 티엔 이렇게 해서 이 명칭이 부여가 되는데
먼저 상호는 이제 회사 명칭이죠. 회사 명칭인데 이 상호에는 행정 단위라든지 산업, 회사 형태 등을 제외한 고유 명칭.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Find Iron Korea Company Limited 이렇게 했을 때 이 회사의 고유한 명칭, 여기서는 Korea Company Limited를 제외한 이 고유한 명칭 Find Iron이 상호가 되겠습니다. 이 상호를 넣고 이 명칭을 이제 완성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상호와 브랜드명이 만약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호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샵의 경우에는 먼저 상호가 들어가고 상품 카테고리가 들어가고 바이와의 쟈닝 띠엔 이렇게 해서 명칭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플래그샵과 매장형 플래그샵, 그 다음에 편집샵 이 경우에 있어서 상품 카테고리는 생략이 가능하고 대신 별도의 명칭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카테고리가 상당히 좀 디테일한 그런 그 상품 카테고리를 넣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너무 브로드하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상품 카테고리를 생성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입점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와 공통 자료, 그 다음 입점샵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직접적으로 입점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상품 그 숍의 입점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운영, 물류 CS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시연을 해서 한 점포와 샵이 입점 후에 어떻게 성장을 하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자 물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CS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점부터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디테일하게 이제 시연을 함으로써 우리 입점을 필요로 하시는 그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한번 다뤄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그 컨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강부터 4강까지 이 진행한 모든 내용을 일단 숙지를 하신 후에 다음 강의에서 직접적으로 시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일단은 입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샵이 있지만 별도의 샵을 하나 또 개설을 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이제 시연을 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이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숙지를 하시고 제출 자료를 모두 준비를 하신 후에 다음 시간에 직접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